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 곱셈 공식에서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되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의 부호 바뀜이에요. 즉, 3분의 6 이렇게 하면 되죠. 부호 바꿨으니까.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 계수분의 상수항. 그래서 3분의 4요. 네. 투입해서 계산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 8 마이너스 8이네요. 정답은 0이 된다. 이거의 두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 계수분의 1차의 부호 바뀜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 관계는 이렇게 제곱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저거의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라서 4분의 1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면 4분의 10 플러스 40이니까 40, 아니, 맞죠? 40, 4분의 1 플러스 40이니까 4분의 41이죠.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잖아. 제곱근 중에서 절대값은 양수죠? 그럼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에서 플러스인 걸 말해요. 플러스 루트 4분의 41이고 루트 4는 나올 수 있으니까 2분의 루트 41.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2차 방식의 근하고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의 부호 바뀜이기 때문에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1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 얘는요. 우선 이 구해야 되는 값을 라지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라지 A는 라지 A를 제곱한 값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할게요. 라지 A 제곱은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제곱. 그럼 루트 벗겨서 알파, 루트 베타의 제곱은 베타, 둘이 곱해서 2배 잊으면 안 되고 알파 베타. 이제 대입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니까 루트 1은 1이니까 2. 그럼 7이에요. 자, 우린 A를 구해야 되는데 A 제곱을 알고 있거든요. A 제곱이 7이에요. 근데 A는 앞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그래서 A 구하려고 하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플러스 루트 7이 되겠습니다.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제곱을 하면 이거 벗겨서 이렇게 풀 수 있잖아. 이제 방정식이요. 절대값이 1이 되는 것은요. 우선 절대값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절대값 1 되는 건 두 개 있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 x제곱 마이너스 4x는 1이라는 방정식과 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방정식이 있을 거고 자,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자, 여기에 4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읽어요. 이걸 델타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나요? 어차피 더하기고 순서가 어느 쪽으로 돼 있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 근이 나왔다고 하고 여기 2차식에서 감마, 델타 이렇게 두 개씩 나왔다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바뀌고 오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감마 플러스 델타가 부호 바뀌고 오니까 4. 감마 델타 곱한 게 1이겠죠. 그래서 두 개씩 통분해가지고 자, 쟤네들하고 관련성을 보면 알파, 베타 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감마, 델타 분의 델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델타가 되겠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아낸 거 분모 마이너스 1분의 4고 분모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라서 0이 돼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뭔가 2차 형태로 돼 있는데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을 수 있죠? 근이니까요. 그거에 이렇게 분배하면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를 잘 봐주시고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요거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1. 그것이 0이 되는 거죠? 이게 0이니까. 그리고 관찰해봐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까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 플러스 1까지 있죠? 그러면 얘를 이항한 이렇게 이항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알파가 되겠죠. 위의 식의 첫 번째 괄호가 마이너스 2 알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괄호는 알파 대신에 베타로 돼 있고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베타라고 문자만 바뀔 뿐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마마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에서 1이에요. 그러니까 4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근데 알파 제곱이 있어. 제곱이 있고 이건 곱셈 공식 세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의 x자리에 알파를 넣을 수 있다를 사용해 봐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7은 0이니까 여기에서 알파 제곱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7로요. 그럼 4알파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4베타면 얘네 둘이 4를 묶어내면 두 근의 합이죠. 4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7.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의 부호 바뀜. 4, 4, 16하고 마이너스 7만 하면 되니까 정답은 9가 되겠죠. 그렇죠? 대입한 형태 이용하기.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 근과 계수의 관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요 x 자리에다가 알파 베타 대입한 것도 쓸 수 있다. 이거랑 이거랑 형태가 똑같으니까 앞쪽만 잘 바꿔놓으면 뒤에는 따라가면 되겠죠. 문자는 베타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 차수가 높으니까 알파를 대입한 형태를 분명히 이용할 거예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알파 묶어내봐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죠? 왜 알파만 묶어내냐? 공통인수는 알파 제곱인데 요걸 사용하려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 자체를 사용하려고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플러스 3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3이니 3알파가 되겠죠? 뒤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있었던 거랑 계산하면 2알파 마이너스 1이야. 뒤에 것도 문자만 베타로 바꾸면 돼요. 이거 전개하면 4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니까 마이너스 2 묶어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의 부호 바뀜.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 계수분의 상수항. 대입하면 4, 3, 12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분모해 보니까 어떤 2차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그래서 대입한 거를 이용하고요. 이것과 이것이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잘 바꿔놓으면 따라서 문자만 베타로 이제 교환해서 적으면 되겠죠. 근이다. 대입할 수 있다.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는 얘만 똥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2알파다. 여기 마이너스 2알파하고 원래 있었던 3알파까지 계산하면 분모가 알파네요. 같은 형식이니까 옆에도 베타. 분자 원래 있었던 거 알파.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그러면 4 플러스 8에서 12. 분자가 12, 분모가 마이너스 4.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 요거가 마이너스 2알파, 여기 플러스 3알파에서 알파. 같은 형식으로 이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리지만 그 전에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경우에는 2차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식도 사용해야 된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대입한 식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여기에서 이거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곱셈 공식 할 수 있더라도 그건 좀 고생스럽게 푸는 것이고 알파만 이렇게 모아서 보면 5제곱, 4제곱, 세제곱 이렇게 알파 5제곱, 4제곱, 세제곱 얘들 보면은 알파 세제곱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까지는 같잖아요. 이걸 숫자 넘기면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요건 2 곱하기 알파 세제곱, 2 알파 세제곱이야. 그럼 베타도 똑같은 차수의 형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위의 식은 2 알파 세제곱 플러스 2 베타 세제곱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서야 곱셈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랑.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차분의 1차 부호 바뀜.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차분의 상수항 부호 그대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한 번 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번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4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네요. 대입한 걸 먼저 생각해서 그걸 통해서 차수를 낮춰주세요.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요. 차수가 매우 이렇게 이제 높아졌을 때 근을 대입한 형태를 먼저 사용해서 차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1은 0.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거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는 1인데요. 그럼 이걸 제곱을 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제곱도 여전히 1이겠죠? 알파 4제곱 마이너스 8 알파 세제곱 플러스 16 알파 제곱 이렇게 참 멋지게 저거랑 관련된 부분이 덩어리로 나옵니다. 요거 얘가 1인 거예요. 이렇게 수적인 좀 센스가 있어야겠죠? 이거 제곱하면 이거 되는데 이런 관찰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루트 여기서 4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러면 4알파 플러스 1 똑같은 형식의 문자가 베타로 바뀐 것 뿐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제곱하면은 루트 벗기고 제곱하면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란 얘기. 그럼 둘이 곱해서 2배 바로 곱한 거 전개할게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4, 4, 16에 16 알파 베타에 4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이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숫자들을 대입을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뀌고 알파 베타는 안 바뀌고 넣으면 4, 4, 16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에 루트 16 곱하기 마이너스 16 4, 4, 16 플러스 1 그럼 16 플러스 2인 18에다가 요거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2 정답이 16이 되네요. 4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일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데 근에 어떤 힌트가 나와 있거든.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그러면 그 두 근을 알파, 베타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하나만 가지고 몇 대면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2대 3인 거니까 이거는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두고 또 두 근의 차이가 4다라고 하면 그 근을 갖다가 차이가 4나는 거는 다른 하나가 4만큼 클 수도 있고 4만큼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보다는 플러스게 계산할 때 다루기 좋으니까 차이가 4가 난다 하면 알파랑 알파 플러스 4.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다라고 하면 알파라고 두면 다른 근을 2배로 하나 두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기 전에 문자가 이제 한 종류만 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줍니다. 두 근이 연속인 정수? 정수는 1씩 커지는 거니까 연속인 정수는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하나는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하나는 알파라고 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그런 유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2차 방식의 두 근의 비율이
2대 3이라고 하니까 하나를 2알파, 하나는 3알파라고 뒀어요. 그러면 자, 두 근의 합,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씁니다.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의 부호 바뀜이에요. 그럼 부호 플러스 5가로 n 플러스 2죠. 5 약분하고 알파가 n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두 근의 곱 2알파랑 3알파 곱하면은 6알파 제곱이 2차 계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6m이죠. 그럼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m이요. 그럼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이죠. 결국 m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알파 대신에 m의 식을 집어넣자. 그럼 알파가 m 플러스 2니까 이걸 제곱은 마이너스 m. 전개하면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마이너스 m. 내림차수 정리하면 플러스 5m 플러스 4는 0. 물론 m을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m의 2차식에서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이라고 했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나와봤자 근이 2개. 실근 2개 아니면 허근 2개인데 모든 실수 m의 값을 곱으면 그냥 두 근의 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이니까 2차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바로 해주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더 편리하겠죠? 1분의 4.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차 방식의 두 근의 차이가 4다라고 하면 하나를 알파로 다른 하나를 차이가 4나니까 4만큼 큰 걸로 두거나 4만큼 작은 걸로 두면 돼요. 계산은 이게 편리하니까 이렇게 하나는 4만큼 큰 걸로 둘게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합해요. 이거 두 개 합하면 2알파 플러스 4는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의 부호 바뀜 K 2로 다 나눠지네. 이 정도 해놓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4는 이거분의 이거 상수항 이거 전부 다 봐야 됩니다. K 마이너스예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알파 대신에 K식으로 들어가서 K의 2차식에서 두 근의 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알파는으로 바꿀게요. K 마이너스 2 여기에 넣어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니까 K 플러스 2 이거는 K 마이너스 2 K 제곱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2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근데 구할 수도 있지만 2차 방정식에서 나오면 실근 2개거나 허근 2개죠. 실근 하나 허근 하나는 없거든요. 그럼 모든 실수 값의 합은 두 근의 합이랑 똑같아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니까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의 부호 바뀜. 그래서 정답은 1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라고 했어요. 한 근이 알파, 그럼 다른 한 근은 2배니까 2알파. 그 다음에 스텝이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하면 3알파는 2차분의 1차의 부호 바뀜 마이너스 6m 두 근의 곱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는 네, 2알파 제곱은 이거분의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1. 자, 알파는 마이너스 2m이네요. 문제에서 결국 양수 m을 찾아야 되는데 알파 대신에 이걸 넣기만 하면은 m의 2차 방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대신에 얘를 넣어요. 제곱이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니 부호 조심하고 플러스 이고요. 4, 2, 8 m의 제곱 이렇게 되죠. 9m의 제곱이 1이고 m의 제곱이 9분의 1인데 제곱해서 9분의 1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양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양수 m은 플러스 3분의 1만 있는 거죠. 1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한 정수가 된대요. 아까 처음에 설정은 다 하고 있었는데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 연속한 정수 1, 2, 3, 4 이런 연속한 정수는 1씩 커지기 때문에 이웃한 연속한 정수는 1 차이 납니다. 물론 알파 마이너스 1로 해도 되지만 뭐 계산할 때는 부호가 플러스인 게 편하니까. 자 이제 두 근의 합하고요. 두 근 합하면 2알파 플러스 1 걔가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부호 바뀌어야 돼요. 둘 다 바뀌는 거죠. 덩어리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은 2차 계수분의 상수. 그래서 3k 마이너스 1. 그러면 k는으로 바꿔보면 k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에요. k 자리에다가 넣으면 돼요. 전개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여기에다가 3배,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6알파 때 넘겨서 플러스 7알파 되고, 여기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인데 넘기면 플러스 10, 5, 2, 알파는 마이너스 5 아니면 마이너스 2죠. 알파가 마이너스 5면 여기다 넣어주면 10 마이너스 3이니까 7이 되고, 알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4 마이너스 3이니까 이때는 K가 1이 되죠. 네, 단수해보니까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K 값은 7이면 되겠네요. 직접 구하려고 하는 문자로 바꾸기가 좀 불편하면 일단 알파를 찾고 다시 K로 돌아와도 돼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있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서 그 두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절대값 같고 부호가 다르다.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데 두 근의 합은 0이죠. 두 근의 합 2차 계수분의 이걸 부호 바뀐 마이너스 괄호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 두 개 합하면 0이니까요. 그리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그게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죠.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1, 2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k가 2인데 둘 중에 뭘까요? 여기서 자 실수를 두 개를 제곱해갖고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음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근의 곱인 이것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두근의 곱인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5라서 양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k가 2일 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로 음수가 돼요. 그러니 경우에 맞는 것은 k가 2일 때입니다. 두 조건을 다 봐줘야 돼요. 절대값 같고 부호가 다르다 하면 두근의 합이 0이 나와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것까지 다 만족해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라고 해요. 절대값의 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를 4알파인 거는 그냥 비가 4대 1인 거고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라는 거는 그냥 알파와 4알파일 수도 있고 부호가 다른 4알파와 마이너스 알파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부호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두근의 곱을 보니까 두근의 곱이 2차분의 상수하니까 마이너스 16? 즉 음수예요. 둘이 부호가 같은 게 아니죠. 뿔뿔이거나 마마 이렇게 부호 같으면 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곱이 마이너스라는 건 둘이 부호가 다른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두근을 4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로 두면 돼요. 제 두근의 합이 4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니까 3알파. 그게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바뀜. 둘 다 바뀌어야 돼요. 괄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두근의 곱 이제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다. 그럼 알파 제곱이 4이고 모든 실수 k 값 합이죠. 그럼 알파 두 개에 다 사용하자. 플러스 2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k는 이라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3이니까 알파 2 대입하면 k 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9가 되겠죠. 모든 k 값의 합은 6이 되겠어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근의 합이 음수이고 두근의 합이 음수이고 이 조건 사용해야 되죠. 두근의 합은 2차 계수분의 부호 바뀜이니까 k-2예요. 걔가 음수이고 즉 k가 2보다 작고 그다음에 제곱의 합인데 이건 곱셈 공식 변형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걔가 5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k 마이너스 2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k 플러스 3이니까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3은 5다. 그럼 여기 2차 방정식에서 답이 2보다 작은 걸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럼 k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2k에서 마이너스 6k 플러스 4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7. 그럼 1, 7 여기 마이너스니까 k는 2보다 작은 걸 골라야겠죠?
그럼 7은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곱셈 공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2차 계수분의 부호 바뀐 플러스 3m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m의 제곱 플러스 2m이죠. 여기 그대로 투입하면 돼요. 얘가 3m의 제곱 마이너스 4 m의 제곱 플러스 2m 그 결과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는 4이다. 그 중에 자연수 m 찾아야 되네요. 일단 2차 방식 풀어야겠네요. 9m의 제곱에 4m의 제곱 하니까 5m의 제곱 마이너스 8m에 넘겨서 마이너스 4 5, 1, 2, 2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2 하면 되겠네요. 그럼 m은 마이너스 5분의 2는 자연수 아니잖아요. 그럼 이 중에 자연수인 것은 2가 되겠어요. 자,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것도 지금 전개해보면 두근의 합이랑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차 계수분의 졸리지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 계수분의 상수항 B야.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다 AB로 바꿔야 문제에서 AB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요 전개했을 때 요 덩어리들을 다 A로 B로 바꿔줘야 AB를 구할 수 있겠죠?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AB로 바꿀게요. 얘가 B고요. 제가 A예요. 플러스 1이니까 좀 넘기면 마이너스 2 아니면 뭐 좀 A, B 어느 쪽으로 할지는 전개해보고 그럼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묶어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1이죠. 그럼 1은 없어지고 0이고 여기 바꾸면 4B 마이너스 2A는 0이네요. 그러면 2로 나누고 얘랑 연립합시다. 2B 마이너스 A는 0이네요. 자, 아래에서 위 빼줘도 되죠? 그럼 B는 2, A는 자 4니까 A 곱하기 B는 8이 돼요. 자, 2차 방식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아까 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도 있었는데 제곱한 다음에 이용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을 그냥 못 쓰기 때문에 제곱한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제곱한 걸 이용하자. 기억하자.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 제곱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알파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인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절대값 따로따로 곱한 거는 곱한 다음에 절대값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곱의 절대값 이게 9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가 2차 계수분의 1차에 부호 바뀌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짠, 짠 이렇게 넣어주면은 a 제곱 플러스 4a예요. 여기에 a 제곱 플러스 4a a 제곱 플러스 4a 그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요. 마이너스 2a인데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여기 지금 a의 부호가 나와 있어요. a가 지금 양수래요. 그럼 마이너스 2a는 음수일 거 아니야. 음수. 음수.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니까 밖으로 나올 때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음. 즉 요거 값을 a로 바꿔서 적으면은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a니까 여기 플러스 4a. 자, 그럼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8a 이항하면 마이너스 9는 0이에요. 1, 9, a는 양수라고 문제에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9는 안 되고 1이에요. 그럼 a가 1이니까 아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a제곱 플러스 4a였거든요. 1 플러스 4 돼서 정답은 5가 되겠네요. 자, 이대로 사용 못하고 제곱을 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절대값의 제곱은 알파 제곱과 같고 둘이 곱한 거는 전체 절대값과 같습니다. 자,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은 여기 보면요. 그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알파 제곱 이거 알파 베타를 묶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알파 베타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잖아요.
그리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도 뭔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뀌고 얘도 바뀌는 부분이니까 다 표현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절대값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고요. 여기 나오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요거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예요. 절대값을 제곱하면요. 플러스 제곱을 절대값이랑 그냥 제곱이랑 같거든요. 4a 제곱에 마이너스 4a 절대값 플러스 1 마이너스 2a예요. 여기 대입하기 전에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죠. 그럼 a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이 절대값 부분을 그대로 나올 것인지 도로 바꿔서 나올 것인지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겠어요. 그럼 a가 플러스일 때는요. 그대로 나와서 4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로 a가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4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 부분을 대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마찬가지로 a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로 나눠서 볼게요. a가 플러스일 때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얘는 a고요. 그러면 a 그대로 적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다음에 저 보라색 부분은 위에 줄 여기 4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베타 그대로 적으니까 요거 플러스 1은 6. 그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부분 때문에 보가 다 바뀝니다. 2a 플러스 1로 나오고 저 보라색은 아래줄 4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2a 플러스 1은 6. 그러면 2a 제곱이랑 4a 제곱이랑 6a 제곱에 2 여기 a까지 있어서 5a에 넘기면 마이너스 4. 그럼 2, 3에 1, 4 이렇게 하면 8이랑 3이랑 하면은 되겠네요. 그럼 a는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이때는 지금 음수일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4만 채택해 줘야겠죠.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4랑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해서 3분의 12에서 4 빼니까 3분의 8 4번으로 나와요.